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더 드릴까요? 대기업 회장 현우는 새로 단장한 구내식당에서 젊은 배식원 소라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정말 쫓아내지만 마세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애써 덮어두고 살아왔던 20년의 시간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당장 사인해. 아버님 진짜 아니에요? 2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아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처와 헤어지고 2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시간이 없어. 배식원 소라가 선글라스를 쓰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자리에 깊은 감사함과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현우 회장이 구내식당으로 들어섰고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줄을 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 회장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구내식당을 완전 무료로 바꾸고 모든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교체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키웠다고 늘 말해온 그였기에 밥 한 끼쯤은 제대로 먹여야 한다는 게 현우의 생각이었죠. 배식대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현우의 눈동자가 배식대 안쪽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성이 국을 퍼주고 있었고 현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야? 저 얼굴은? 인상이 어디서 많이 본 듯 했습니다. 코도 그랬습니다. 입술이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 20년 전 캠퍼스에서 처음 봤던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쨍그랑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밥알이 흩어졌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에게로 쏠렸지만 현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영이야. 아니 말도 안 돼.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비 오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던 것도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던 지영의 모습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민재 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물었고 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괜찮아. 손이 미끄러웠나 봐의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바닥을 닦았고 새 식판이 건네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시선은 계속 배식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라. 가슴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왜 저렇게 지영을 닮은 거야? 현우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국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은 자꾸만 배식대 쪽으로 돌아갔고 그때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20년 전 지영을 처음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여자.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자 웃으며 쓸어넘기던 그 모습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아. 분위기가 너무 똑같아. 식사 후 집무실로 돌아온 현우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구내식당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배식 담당 직원 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그 여자. 소라.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무례하다. 건방지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스쳐 지나간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느껴졌던 분위기. 어딘가 쓸쓸해 보였던 눈빛. 지영도 그랬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박민재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당분간 지켜보자. 박민재 실장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현우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나간 후 창밖에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눈앞에 20년 전 그날 밤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영이 떠나던 날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스캔들이 터지고 아버지에게 끌려가듯 이혼당한 아내. 현우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압에 굴복했고 회사 경영을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진실이 두려워서 덮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현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영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사진 속 지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닮았어. 아까 그 배식원 너무 닮았어. 현우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닮은 거지? 동생이라도 있었나? 아니, 지영은 외동딸이었어. 그럼 친척인가? 조카라도 되는 건가?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20년 전 지영의 얼굴과 오늘 본 소라의 얼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때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아버지한테 맞섰다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고 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현우는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왜 저렇게 지영을 닮았는지,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라의 배식줄에만 섰습니다. 밥을 받으면서 슬쩍 얼굴을 살폈고 돌아갈 때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친 짓이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결국 박민재 실장을 불렀습니다. 저 직원 조사해 줄 수 있나? 박민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 저 직원이 누군지. 왜 저렇게 지영을 닮았는지. 그 말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빌라가 있었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삐걱거리는 철문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소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소라는 눈을 떴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고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접이식 테이블, 작은 밥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 속에서 젊은 엄마와 어린 소라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소라는 참기름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아침을 때웠습니다. 씹는 소리만 텅 빈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현관문 옆 작은 거울 앞에 선 소라가 서랍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천천히 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소라가 중얼거리며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냄비가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고 조리장 최순자가 주방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힘들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영희 씨, 어제 손주 돌잔치 잘했어요. 사진 나중에 보여줘요. 직원들이 웃으며 대답했고 조리장은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엄마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가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왔고 조리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우, 꼴 불견.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라에게로 쏠렸습니다. 식당에서 선글라스가 웬 말이야. 어떤 대단한 댁이 뒤를 봐주길래 저러고 다니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조리장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쏘아붙였고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자를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조리장이 다른 직원들을 향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난 딴 건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아요. 낙하산으로 들어온 건 도저히 못 참는다고. 대체 무슨 백이 있길래 선글라스를 쓰고 일하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소라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시작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후 모여 수다를 떨었고 주방 한쪽 구석에서 소라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그릇을 닫고 배식대를 정돈하고 남은 음식을 치우는데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와 영희였습니다. 소라 씨 괜찮아요?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리장님이 왜 너한테만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한테 진짜 천사 같은 분인데?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유독 소라 씨한테만 그러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행주를 꽉 쥔 채 있었습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근데 소라 씨 뒤에 진짜 누가 있어? 조리장님이 저렇게 싫어하는데도 안 잘리는 거 보면? 소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영희가 소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에이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 조리장님 몰래 맛있는 거 챙겨줄게. 소라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선글라스 뒤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라가 식당을 나섰고 어둑해지며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집에 가봐야 혼자였으니까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진짜 무거운 건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변두리 골목으로 돌아온 소라가 좁은 계단을 오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발걸음이 멈췄고 삐걱거리는 계단 위에 서서 소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빠 얼굴 봤어.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더라. 눈매도 코도 웃는 모습도. 소라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고 차가운 쇠붙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붙은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소라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엄마와 어린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소라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알아볼까? 몰라볼까? 소라가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빠가 식판을 떨어뜨렸어. 소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를 보고 떨어뜨린 것 같았어. 뭔가 느꼈나 봐. 소라가 사진에 입을 맞춰 댔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방법을 찾을게. 어둠 속에서 소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내일도 아빠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소라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야 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본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식판을 떨어뜨리고 얼어붙어 있던 모습.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눈빛, 뭔가를 삼키듯 떨리던 입술. 소라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나야.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아빠 딸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을 찾았고 소라의 배식줄에만 섰습니다. 밥을 받으면서 슬쩍 얼굴을 살폈고 돌아갈 때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라를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회사를 방문했고 중요한 미팅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구내식당에서 먹자. 비서와 실무진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회장님, 바이어분들을 구내식당에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 얼마나 좋은데? 유기농 재료의 맛도 최고야. 자랑할 만하지? 실무진들은 의아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바이어들과 함께 배식대 앞에 섰고 소라가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소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 씨, 오늘 메뉴 뭐예요? 소라가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불고기입니다. 현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소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현우의 시선은 계속 소라에게 머물렀습니다. 바이어들은 구내식당의 퀄리티에 감탄했지만 실무진들은 현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배식원에게 저렇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현우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현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친 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박민재 실장을 불렀습니다. 저 직원 조사 결과 나왔어? 박민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뭐가? 박민재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상 저 직원 강소라의 어머니 이름이요. 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고 어머니 이름란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 현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박민재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서류상 한지영의 딸이 소라인 건 맞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우의 머릿속에 20년 전 장면이 스쳤습니다. 지영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속이 안 좋아하던 모습. 입덧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캔들이 터지고 아버지가 이혼을 강요하고 지영이 쫓겨나기까지 정신없이 흘러갔으니까요.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때 임신.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박민재 실장. 회장님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박민재 실장이 고민에 잠겼습니다. 직접 요청하기는 어렵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민재 실장은 고민 끝에 조리장 최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조리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소라 씨의 세탁물을 따로 보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순자 조리장은 박민재 실장의 눈을 바라보았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자 조리장은 소라의 유니폼에서 머리카락을 확보해 박민재 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봉투를 들고 현우를 찾아왔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 딸이야. 진짜 내 딸이야. 20년 전 빗속으로 사라진 지영.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가 알지 못했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현우가 오열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그날 밤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세월 동안 지영과 소라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최순자 조리장을 통해 소라에게 현우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최순자 조리장이 소라에게 조용히 전했습니다. 소라야, 회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소라가 멈칫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소라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꼭 밤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최순자 조리장이 의아했습니다. 밤에. 왜? 소라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쓸쓸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밤이 좋아서요. 최순자 조리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소라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왜 소라는 꼭 밤에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전날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조심스럽게 열자 젊은 시절의 현우와 지영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벚꽃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결혼식 날 활짝 웃는 지영. 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년 전 대학 캠퍼스가 떠올랐습니다. 봄날이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에 전혀 관심이 없던 현우가 캠퍼스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자 여학생이 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날 이후 현우의 세상은 지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캠퍼스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지영이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들어 왔어. 맛없어도 참고 먹어. 현우가 한 입 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영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도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현우는 지영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못하면 회사 상속 안 받겠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냉랭한 시선이 쏟아졌지만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고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나도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스캔들이 터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영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현우를 위해서 떠나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세상은 널 그렇게 보고 있어. 현우를 살리고 싶으면 떠나.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현우가 뒤늦게 달려왔지만 지영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영아. 현우가 앨범을 덮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우리 딸을 만난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딸이 날 찾아왔어. 내가 낳은 우리 딸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현우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가 들어왔고 선글라스를 쓴 채였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소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20년이나. 소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현우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소라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글라스 벗어 줄 수 있겠니? 우리 딸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 소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현우가 소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의 소라가 찻잔을 찾았습니다. 손이 더듬거렸고 바로 앞에 있는 찻잔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헤맸고 찻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라야, 내 눈이 왜? 왜? 소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망막이 손상됐대요. 빛에 민감해서 차광 안경을 써야 해요. 사람들은 그냥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지만 현우가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예요. 현우가 무너졌습니다. 지영이가 뭐라고?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아빠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아빠를 매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어요. 현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매일 아빠 얼굴을 눈에 담았어요. 흐릿해지기 전에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소라를 끌어안았고 2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현우가 소라를 끌어안고 오열했고 소라도 아빠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만나자고 했구나. 낮에는 눈이 너무 부셔서요. 현우가 더 세게 소라를 안았습니다. 몰랐어. 아빠가 몰랐어. 소라가 아빠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의 부녀 상봉이었고 그 어떤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소라와 함께 지영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병원의 낡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고 온몸에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20년 만에 보는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지영의 손을 잡았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나야. 현우야. 내가 왔어. 현우가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소라가 아빠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현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영을 한국 최고의 병원 VIP 병동으로 옮겼고 최상급 의료진을 곁에 붙였습니다. 소라 역시 한국 최고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현우가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소라야, 근데 너 어떻게 회사 구내식당에 취업하게 된 거야?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조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현우가 놀랐습니다. 조리장님이? 그 사람이 왜? 소라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아빠랑 행복하게 살 때 조리장님은 구내식당 신입이었대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조리장님이 큰 실수를 해서 잘릴 뻔했는데 그때 엄마가 도와줘서 해고되지 않았대요. 조리장님은 그때부터 엄마에게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셨대요. 현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소라가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쫓겨난 후에도 조리장님만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갔대요. 엄마와 저를 줄곧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조리장님이 구내식당 취업을 도와주셨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리장은 소라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소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저한테 독하게 대하셨대요. 현우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소라가 설명했습니다. 낙하산을 싫어하는 깐깐한 조리장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신 거예요. 그래야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선글라스 벗으라고 못하니까요. 저를 미워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구내식당이었습니다. 현우가 조리장 최순자를 찾아갔고 조리장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우가 조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장님이 조리장 앞에 무릎을 꿇다니.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지영이와 소라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최순자 조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최순자 조리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주는지 몰라도 자를 수 없다는 소문을 제가 퍼뜨렸어요. 그래야 아무도 그 아이한테 함부로 선글라스 벗으라고 못하니까요. 지영씨가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니 제가 대신 소라를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현우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순자 조리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씨한테 받은 은혜예요. 당연히 갚아야죠. 주방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리장님이 소라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진짜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리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영도 소라도. 최순자 조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기다려.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병원 앞골목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서 이동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렌즈가 병원 출입구를 향하고 있었고 이동욱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동욱은 줄곧 현우를 망하게 하기 위해 매일 현우를 조사하고 미행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나왔고 그 옆에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현우가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동욱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동욱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제대로 잡았다. 강현우 이번엔 끝이야. 며칠 후 이동욱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동욱이 부하기자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파봐의 스캔들 기사 터뜨릴 거야. 부하기자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동욱 선배,
그 여자 강현우 회장의 딸이래요. 이동욱이 멈칫했습니다. 뭐? 딸. 네, 전처 한지영의 딸이요. 20년 전에 헤어지고 나서 혼자 키웠다고 합니다. 이동욱이 의자에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현우한테 딸이 있었어? 부하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처 한지영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대요. 얼마 전에 강현우 회장이 VIP 병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동욱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더 좋은 기사거리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라인 뉴스와 신문 일면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단독 대기업 회장 강현우, 20년간 병든 딸과 식물인간 전처 방치 충격. 글로벌 대기업 오너의 이중생활, 가족은 외면한 채 호화 생활 논란. 강현우 회장, 냉혈한 인간인가? 가족 스캔들 전말. 기사 내용은 온통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현우 회장은 20년 전 이혼 후 전처와 딸을 완전히 버렸다. 병든 딸과 식물인간이 된 전처를 방치하며 본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최근에야 딸을 만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 똑같네. 돈만 알지? 20년 동안 병든 가족을 버려두다니 인간이냐? 오너가 저런 인간인 회사 제품 불매합니다. 현우의 회사 본사 비상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하루 만에 10% 폭락했습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투자 철회가 빗발치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기업 이미지가 바닥입니다. 박민재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기사 출처가 이동욱 기자입니다. 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동욱. 현우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뒷골목에서 몇몇 학생들이 벽에 몰려 있었고 그 앞에 이동욱이 서 있었습니다. 이동욱은 빌라왕 집안의 아들이었고 다세대 빌라에 새로 들어 사는 학생들을 마치 하인처럼 여기며 협박했습니다. 이동욱이 한 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얘야, 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월세 올린다. 내 말 안 들어? 너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학생이 울먹였습니다. 이동욱아, 제발. 우리 엄마가 아파서. 이동욱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숙제나 해와. 그때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이동욱 그만해. 이동욱이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강현우. 너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빌라 세입자들 문제야. 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입자라고 내 종이야?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이동욱이 비웃었습니다. 사람. 저것들이 사람이야. 우리 집에 돈 내고 사는 벌레들이지. 현우의 주먹이 이동욱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이동욱이 나가 떨어졌고 코피가 터졌습니다.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친구들 괴롭히지 마. 이동욱이 바닥에 쓰러진 채 현우를 노려보았고 눈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강현우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그날 밤 이동욱의 방이었습니다. 이동욱이 거울을 보며 부어오른 얼굴을 만졌습니다. 강현우, 너 반드시 무너뜨린다. 내 인생 목표는 이제 하나야.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동욱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몇 년 후였습니다. 이동욱이 TV를 보고 있었고 뉴스에서 거대 기업이 기자의 취재 한 번에 무너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동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거다. 기자. 기자가 되면 강현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동욱은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후 몇 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우의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악의적인 편집과 신빙성 없는 허위 사실을 만들고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 치밀하고 교활하게 준비했습니다. 허위 기사와 협박성 기사를 쓰고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세 기업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동욱이 작은 가게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기사 안 나가게 해줄까? 그럼 돈 내놔. 사장이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기자님. 저희 가게가 망해요. 이동욱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동욱이 TV를 보고 있었고 현우의 결혼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현우가 결혼을 해. 저놈이 제일 행복할 때 그때 무너뜨려야지. 이동욱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동욱의 빌라 오래된 원룸이었습니다. 어린 정미영이 이동욱 앞에 서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동욱이 협박했습니다. 야 미영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방 빼어 알았어? 미영이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면 되는데요. 이동욱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대본대로 인터뷰만 하면 돼. 그럼 월세도 깎아주고 계속 살게 해줄게. 미영이가 대본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지영. 저 사람 몰라요? 이동욱이 소리쳤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아는 척하면 돼. 이 대학 친구였다고 하고 이 대본대로만 말해.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동욱이 미영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이면 어때? 너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미영이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겠어요. 인터뷰 현장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본을 읽었습니다. 저는 한지영의 대학 친구예요. 지영이가 강현우와 연애 중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이동욱이 뒤에서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와 신문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단독, 대기업 회장 부인의 충격적 과거, 대학 친구 증언. 기사가 퍼지고 지영의 스캔들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결국 지영은 쫓겨났고 현우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이 신문을 보며 웃었습니다. 강현우, 이게 시작이야. 내 인생을 망가뜨려 줄게. 현재 이동욱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동욱이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에도 무너뜨렸고 이번에도 무너뜨린다. 이동욱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강현우, 넌 내 손안에 있어? 다음엔 뭘로 터뜨려 볼까?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강태수 명예회장의 사망과 함께 20년 전 며느리 한지영 씨의 스캔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지영 씨는 대학 친구의 증언으로 불륜 의혹을 받고 이혼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강현우 회장이 전처와 딸을 방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들끓었습니다. 20년 전 그 스캔들 진짜였던 거야? 그때 증언했던 친구는 누구지? 한지영이 진짜 바람 피운 거 맞아?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정미영이 TV를 보고 있었고 20년 전 자신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미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영의 대학 친구예요. 지영이가 강현우와 연애 중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미영이가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20년 동안 미영이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가 뉴스를 보고 있었고 현우와 지영의 이혼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영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인터뷰가 이렇게 쓰인 거야? 미영이는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도 하루하루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자라 괜찮겠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미영이는 자기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빚은 늘어만 갔고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 미영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현재 미영이의 원룸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외면하면 나는 남은 평생을 이 죄책감에 시달려야 해. 미영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고 2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동욱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이동욱이 건넨 가짜 인터뷰 대본. 미영이가 봉투를 꺼내 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현우의 회사 본사 앞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섰고 초라한 옷차림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저 강현우 회장님은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일반인 면담을 받지 않습니다. 미영이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요. 20년 전 일에 대해서요. 직원이 의아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요.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한지영 씨 스캔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현우가 미영이를 바라보았고 낯선 여자의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요?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기다렸습니다. 미영이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20년 전 이동욱과 제가 나눈 대화 녹음이에요. 그리고 이동욱이 저한테 준 인터뷰 대본이에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재 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년 전 이동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얘야, 미영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방 빼 알았어. 이 대본대로 인터뷰만 하면 돼. 그럼 월세도 깎아주고 계속 살게 해줄게. 거짓말이면 어때? 너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현우의 손이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지영, 넌 그 여자 몰라도 돼. 그냥 대학 친구였다고 하고 이 대본대로만 말해. 강현우 그 자식 이번에 확실히 무너뜨릴 거야. 녹음이 끝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동욱 그 자식이? 미영이가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현우가 놀랐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영이가 바닥에 이마를 댔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동욱에게 협박당해 거짓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영 씨의 있지도 않은 대학 친구로 나서서 지영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오열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가정을 망쳤습니다. 저 때문에 지영 씨가 쫓겨났고 지금은 병원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지영이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날,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던 날, 현우가 천천히 미영이에게 다가갔고 미영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영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미영이가 멈칫했습니다. 네. 현우가 말했습니다. 협박당한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쫓겨날까 봐 무서웠을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2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현우가 미영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주셨잖아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미영이가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재 실장이 녹음 파일과 인터뷰 대본을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면 이동욱을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발. 그걸로는 부족해. 박민재 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우가 돌아섰습니다. 이동욱 그 자식, 20년 전에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지영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지금은 식물인간이야. 소라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자식 때문이야. 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참하게 응징할 거야. 이동욱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세상에 까발릴 거야. 20년 전 날조 기사, 협박, 가짜 인터뷰. 그 자식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거야. 현우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현우가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 부탁이 있어요.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이동욱이 당신을 협박한 것, 인터뷰가 조작된 것, 세상에 말해 줄 수 있어요?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끝까지 증언하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가 박민재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 이동욱에 대해 전부 조사해. 20년 전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박민재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동욱. 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며칠 후였습니다. 현우 측에서 이동욱의 악행에 대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강현우 회장 관련 기사를 보도했던 이동욱 기자가 20년 전 허위 기사를 날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동욱 기자는 세입자 협박과 전세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뒤집혔습니다. 뭐야? 20년 전 스캔들이 조작이었어? 이동욱 이 쓰레기가 전세 사기까지? 기레기 전세 사기꾼 감옥 가라. 이동욱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이동욱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동욱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와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동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변호사였습니다. 이동욱 씨 검찰에서 출두 요청이 왔습니다. 이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이동욱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강현우 그 자식이. 이동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이동욱의 눈에 도끼가 섰습니다. 강현우, 나도 마지막 카드가 있어? 너도 끌어내릴 거야? 같이 죽자. 이동욱이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는 그동안 현우를 미행하며 몰래 촬영해온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사진을 뒤적이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늦은 밤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는 현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이동욱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다. 50대 대기업 회장이 밤마다 대학 캠퍼스에?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동욱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특종 있어? 대문자만 하기 싫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단독 대기업 50대 CEO 밤마다 대학 캠퍼스 출입, 여대생 스캔들 의혹. 충격. 강현우 회장 늦은 밤 캠퍼스에서 뭘 했나?
논란. 글로벌 대기업 오너의 은밀한 밤, 사진 입수. 신문 일면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현우가 늦은 밤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50대가 밤마다 캠퍼스에? 뻔하네. 재벌은 다 똑같아. 여대생 만나러 간 거 아니면 뭐야? 역겹다 진짜. 여론이 금세 스캔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현우의 회사 본사 비상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8% 하락했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대생 스캔들이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였습니다. 임원들이 335 모여 수군댔습니다. 이번엔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밤마다 캠퍼스라니 사진까지 찍혔는데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한 임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회장님 물러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주주들도 가만 안 있을걸? 대책이 필요해. 며칠 후 현우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대주주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회사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침묵했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회장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가짜 뉴스 몇 개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박민재 실장이 놀랐습니다. 네. 기자회견이요.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강현우입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고 긴장감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우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전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전처가 생각날 때마다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을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녀를 생각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기업 오너의 권위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로지 한 남자로서 한평생 한 여성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일편단심의 안타까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는데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고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누구야? 경비원 유니폼인데.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대학 캠퍼스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분 강현우 회장님은 잘 압니다. 20년 동안 출입을 허가해 드렸으니까요.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혼자 오셨어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늦은 밤에 오셔서 항상 혼자 캠퍼스를 거닐다 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걸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요. 경비원이 현우를 바라보았고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혼자였다고? 여대생 스캔들이 거짓이었어?
이동욱이 퍼뜨린 여대생 스캔들이 완전한 거짓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경비원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가 회장님께 어떤 의미인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현우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전처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용기가 없어서. 현우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그녀를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입니다. 현우가 회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더 이상 그녀와 제 딸을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가짜 뉴스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으로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주십시오. 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이 숙연해졌습니다.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터넷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캠퍼스를 걸었다고? 진짜 사랑이었구나. 이동욱 그 쓰레기 또 가짜 뉴스였어. 회장님 힘내세요. 전처분 빨리 나오시길.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칠 후 현우의 진정성이 전달되어 회사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속보, 강현우 회장 기자회견 후 주가 반등, 진정성이 통했다. 화제, 20년간 혼자 캠퍼스를 걸었다. 강현우 회장의 일편단심. 회사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고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의심했던 것,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회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동욱의 악행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고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이동욱의 빌라에서 생활했던 세입자들이 줄줄이 나섰습니다. 협박당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월세 2배로 올린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같은 집에 3명이나 계약했더라고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기레기, 전세 사기꾼, 20년간 거짓말쟁이, 감옥에서 썩어라. 인간 쓰레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검찰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이동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증인 협박죄, 상습공갈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동욱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고 수많은 취재진이 둘러쌌습니다. 시민들이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감옥에서 썩어라. 피해자들한테 사과해. 이동욱의 얼굴이 창백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년간 현우를 무너뜨리려 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동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20년간 품어온 복수심은 결국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현우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동욱이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났군. 박민재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현우가 돌아섰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이와 소라를 살려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번엔 내가 꼭 지켜줄게.
VIP 병동이었습니다. 현우가 의료진과 마주 앉아 있었고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가 긴장했습니다. 지영 씨의 상태는 현재 의료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 손상이 심해서 시력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현우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현우가 박민재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병원과 의료기업에 연락해줘. 어디든 좋아. 지영이와 소라를 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박민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현우의 책상 위에 전 세계에서 온 답변들이 쌓였습니다. 미국 유명 병원에서 온 답변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치료가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일 의료기업에서 온 답변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는 전하지만 도움을 주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현우가 답변들을 내려놓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현우가 유리창 너머로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는 지영. 현우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방법을 찾게 해줘.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어왔습니다. 아빠. 현우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라야, 왜 여기까지? 소라가 현우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현우가 소라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꼭 방법을 찾을게. 꼭. 오소라가 아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현우가 더 세게 소라를 안았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회장님,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박민재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스위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병원에서요. 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박민재 실장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와 소라 씨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재력가들만 치료받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현우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됐어. 됐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공항 전용기 앞이었습니다. 현우가 지영과 소라를 태운 의료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재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내가 맡아줘. 나는 가족 곁에 있어야 해. 박민재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현우가 전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소라야, 이제 희망이 보여. 현우가 전용기에 올랐고 전용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스위스였습니다. 알프스가 보이는 세계적인 병원에 현우와 지영, 소라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마중 나왔고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복도 창밖으로 알프스의 별이 빛나고 있었고 현우가 지영의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 소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어왔습니다. 아빠.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소라야, 왜 안 자고? 소라가 아빠의 손을 더듬어 찾았고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현우가 받아들었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기장이에요. 엄마가 아빠 생각하며 매일매일 써내려간 거예요. 수술 전에 아빠가 읽어보셨으면 해서요. 현우가 일기장을 바라보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소라가 병실로 돌아간 후 현우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지영의 글씨가 있었고 20년의 세월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마치 지영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우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도 당신 생각이 났어요. 벚꽃이 피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 당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 걸어오던 그날, 20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서네요. 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소라가 웃을 때면 당신이 보여요. 당신은 모르겠죠? 당신을 꼭 닮은 딸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현우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뉴스에서 당신을 볼 때마다 기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달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또 외면당할까 봐 무서워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아니까.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당신을 응원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라에게 항상 말해줘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다고. 거짓말이어도 괜찮아요. 이 아이만큼은 원망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우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우 씨, 사랑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놓지 말아줘요. 현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현우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겁쟁이라서. 현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난 뭘 한 거야? 난 몰라. 현우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수술 당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영과 소라가 수술실로 들어갔고 현우가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현우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졌고 현우가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앞 현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지영의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소라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곁에 앉아 소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아빠 여기 있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소라 씨, 이제 붕대를 풀어볼게요.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고 소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소라의 눈앞에 아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과 걱정 가득한 눈빛, 눈물이 고인 눈의 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 현우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야 보여? 아빠 얼굴 보여?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얼굴이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요. 소라가 아빠를 끌어안았고 펑펑 울었습니다. 현우도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 됐어. 눈물 속에서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빠 정말 잘생겼어요. 현우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 녀석아. 잠시 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영의 담당 의사가 나왔고 현우가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어떻게 됩니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나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영 씨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현우는 일주일 내내 지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빗을 들고 지영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지영아 머리 엉킬까 봐 빗겨줄게. 일어나면 예쁜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나디면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지영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개운하지, 지영아. 오후면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지영이 좋아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지영아 심심하지? 책 읽어줄게. 현우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우가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지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면 현우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이 들었고 지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지영아 기다릴게. 천천히 와도 돼. 나 여기 있을게. 소라가 회복 후 지영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지영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소라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조금 쉬세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소라가 아빠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연결되었습니다. 소라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눈 떴어. 아빠 얼굴 봤어? 정말 잘생겼더라. 엄마 눈이 높았네. 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빨리 눈 떠. 우리 셋이 같이 있자.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랑 같이 현우가 소라를 바라보았고 소라도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녀가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적을 믿으며. 일주일 후 스위스 병원 지영의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현우가 지영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고개를 숙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지친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병실이었습니다. 지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빛이 들어왔고 지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지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들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은 놓지 않은 채 지영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섞였고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 힘이 없는 손 하지만 현우의 얼굴을 향해 뻗었습니다. 손끝이 현우의 볼에 닿았고 따뜻했습니다. 지영이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마, 눈가의 주름,
볼터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 20년 동안 꿈에서만 보았던 얼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현우가 뭔가를 느꼈습니다. 볼에 닿는 따뜻한 온기. 꿈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지영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는 지영. 20년 만에 보는 그 눈, 20년 만에 보는 그 미소. 현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영아. 지영이 현우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왔구나.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아. 현우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지영아, 지영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불렀습니다.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왔잖아. 현우가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20년이나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왔잖아. 이렇게 왔잖아. 현우가 지영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래 왔어. 이제 왔어. 다시는 안 놓을게. 다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눈 맞춤. 지영의 눈에 현우가 담겼고 현우의 눈에 지영이 담겼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많이 늙었네. 현우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도. 지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생겼어. 현우가 지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도 여전히 예뻐.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고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소라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고 있었고 아빠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온 딸, 이제 어른이 된 딸 소라야. 소라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소라가 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영이 소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라 다 컸네. 예뻐졌다. 소라가 펑펑 울었습니다. 현우가 두 사람을 안았고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지영이 현우와 소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지? 현우가 지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꿈 아니야. 소라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야. 엄마. 우리 진짜 같이 있어?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둘 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현우가 지영의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사랑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영이 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알프스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몇 달 후 한국이었습니다. 현우가 기자회견장에 섰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현우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글로벌 대기업의 CEO가 아닌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아버지로 살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제 가족 곁에 있고 싶습니다. 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조용한 동네 골목길 끝에 작은 가게가 생겼습니다. 간판이 걸렸고 다시 봄 베이커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간판을 바라보았고 지영이 말했습니다. 예쁘다. 우리 가게. 소라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세 사람이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 빵집 주방이었습니다. 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어색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지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앞치마 삐뚤어졌어.
현우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지영이 다가가 앞치마를 바로 잡아주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라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또 둘이서.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서 반죽 좀 도와줘. 소라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네네. 주방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영이 반죽을 치대고 있었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어설프게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지영이 현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소라가 오븐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와, 잘 구워졌다. 노릇노릇한 빵에서 따뜻한 김이 올랐고 현우가 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지영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든 거지? 소라가 빵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전에 가게 문이 열렸고 동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새로 생긴 빵집이네. 소라가 활짝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갓 구운 빵이에요. 할머니가 빵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예쁘게 생겼네. 부모님 복 받았겠어? 소라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가 카운터에서 계산했고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할머니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잘생겼네. 가족이 다 미남미녀야. 현우가 멋쩍게 웃었고 지영이 주방에서 지켜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우가 간판 불을 끄고 지영이 테이블을 닫고 소라가 내일 쓸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소라가 가운데서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걷고 싶었어.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걷는 거.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현우가 소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걷자. 소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응, 지영이 소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매일 같이 가자. 우리 셋이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행복하게. 몇 년 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빵집 앞에 벚꽃이 피었고 가게 앞 벤치에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벚꽃이 피면 항상 생각났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던 날, 현우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매일 밤 그 캠퍼스를 걸었어. 널 생각하면서. 지영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현우가 지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소라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빵 바구니를 들고 또 둘이서 달달해. 지영이 웃었습니다. 이리 와 같이 앉아. 소라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고 세 사람이 나란히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지영이 말했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소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최고야.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다시 찾은 봄, 다시 시작된 사랑.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가 된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과 용기의 힘을 봅니다. 때로는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기도 하지만 결국 진심을 다해 내미는 그 손길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럴 땐 오늘 이야기 속 인공들처럼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얼어붙은 20년의 세월도 녹여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따뜻한 댓글로 서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